건강한 사람들과 유쾌하게 수다 떠는 시간, 건강한 수다방입니다. 오늘 저희 첫 게스트분부터 정말 강력한 대단한 분 모셔봤는데요. 이분은 세라믹 아티스트이자 산티아고 순례길을 무려 11번이나 다녀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믹 아티스트 도하 김소영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이 지난 9월에 11번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셨거든요. 네. 그 뒤로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다녀와서 또 가고 싶다는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계속 작업하시면서. 네, 작업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마이애미에 전시하러 가야 돼서 그것도 준비하고 이제 그러고 있죠. 제가 작가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작가님 블로그 글을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예전에 막 군용 침낭으로 겨울을 나신 적이 있다고. 네.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혹시 그때 얘기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가 처음 작업실 만들었을 때였는데 좀 됐죠, 시간이.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작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5평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독립을 해서 살았다 보니까 그 5평에서 이제 먹고 자고 그리고 또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2.5평에서는 잠을 자고 그리고 나머지 2.5평에서 이제 작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침낭 옆에 항상 가마가 있었어요. 가마 옆에서 맨날 같이 잠을 잤는데, 침낭은 그러니까 거기 난방이 안 되니까 네.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뭘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그럼 군용 침낭으로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군용 매트에다가 군용 침낭으로 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몰랐던 게 그 안에 이제 그 핫팩이나 이런 거 넣으면 되게 따뜻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겨울에는 이제 그 군용 침낭 이렇게 자크 열면은 입기 막 나오고 막. 그렇게 2년 정도 버텼죠. 네. 그게 근데 춥기도 춥지만 군용 매트나 이런 게 되게 딱딱하고 불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몸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작가님 하면은 카네이션 브로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 작품을 보면서 카네이션 진짜 예쁘고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작업을 하셨지 싶었는데, 혹시 그거를 대표작으로 이렇게 좀 널리 알리게 된 계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가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가 못 갔었어요. 오랫동안 한 5년 정도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고,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기회가 와서 가야겠다 하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그때 이제 경비를 이제 마련하려고 어떤 거를 해서 경비를 마련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비행기를 그냥 일단은 먼저 있는 돈으로 끊었어요. 그때가 이제 4월이어서 이제 그 다음 달이 이제 5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거를 좀 도자기로 만들어서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또 좋아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트위터로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트위터로 이제 홍보를 하고 도자기를 만들어보자. 그때가 이제 5월이어서 이제 어버이날이랑 스승의 날에 그 카네이션을 만들게 된 거죠. 이게 시기적으로 그러면 딱 작가님이 생각한 시기에 그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 시즌이라서 구상을 하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다른 달이었으면 또 다른 거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딱 그게 또 그 4월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다 운명인 것 같아요. 시기가 너무 좋았네요. 시기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작가님 하면 산티아고 순례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좀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 진짜 보통은 한 번도 가기가 힘들잖아요. 마음 먹기도 힘들고 또 한 번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서 또 가야겠다 이 결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어떻게 11번이나 또 가실 생각을 하셨는지. 근데 제가 기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좋아하는 식당 있으면은 또 가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번만 가지 않잖아요. 그럼 뭐 2번도 가고 또 3번도 가고 또 기념일에도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네. 식당처럼 계속 찾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당보다는 더 멀고 가기가 어려운 곳이긴 한데 이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마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간절함의 크기?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아무리 좀 힘들어도 어떻게든 하려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주저하거나 안 하게 되는 거는 그만큼의 간절함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첫 순례 이후로 4년 동안 잠도 못 자고 작업만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좀 작업만 하다 보면은 몸이 아무래도 움츠러들고 뭔가 에너지도 전보다는 생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나 또 바로 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셨는지. 2번째 제가 산티아고 갔던 거는 이제 4년 뒤인데 쉽지 않았죠. 가는 게 그러니까 처음 가는 것도 사실 제가 5년 만에 갔던 거고 쉽지 않았는데 2번째는 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갔다 와서 바로 이제 도자기 쪽으로 이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이라는 게 내가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처음에 특히 일을 시작을 할 때는 그래서 정말 하늘 볼 시간도 없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의 여유조차 없어서 어디 뭐 그냥 1박으로 놀러 가는 것조차 거의 못하고 살았었는데 근데 그런 생활이 4년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좀 번아웃 같은 게 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본인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주기적으로 뭐 3년이나 5년 이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번아웃도 오고 지칠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산티아고 처음 갔을 때 이 길에 5년 안에 다시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 가셨을 때 5년 안에? 네, 다 걸었을 때. 네. 5년 안에 다시 와야지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4년 됐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5년이 돼가잖아요. 네. 네, 이제 5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네네. 지금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고 다시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지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때 처음처럼.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냥 티켓을 그냥 질렀죠. 그냥 티켓 먼저 질러? 그냥 티켓을 그냥 지르고 생각해보자. 어차피 뭐 취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이렇게 좀 지르는 편인데 그래서 그냥 질렀던 거죠. 그렇게 또 2번째도 가게.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해서 작가님한테 어떻게 하면 오래 꾸준히 걸을 수 있는지 그런 꿀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오래 꾸준히? 네. 근데 이제 오래 걷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발이나 무릎에 좀 부상을 입거나 부담이 가는 게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작가님만의 부상 방지 루틴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은 가기 전과 갔을 때로 나누자면 가기 전에는 우선 무릎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릎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무릎은 쓰면 쓸수록 닳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도 잘 알고 있고 매년 이제 산티아고를 가서 많이 걷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걷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거는 하지만 이렇게 무릎에 이제 좀 무릎이 많이 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피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내리막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무릎을 이제 보호하려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또 그 무릎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하려는 운동들도 이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계단 오르기 아니면은 스쿼트나 뭐 스태퍼 같은 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평소에는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정형외과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순례길에 가기 전후에 무조건 이제 초음파를 찍어요. 그래서 무조건 초음파를 찍어서 검사를 하고 MRI 같은 경우도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보면서 이제 관절이 괜찮은지 그리고 이제 뭐 물이 안 찼는지
뭐 이렇게 뭐 부상 당한 데는 없는지,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해서 저는 병원 가서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네. 순례길에 갔을 때는 무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처음 갔을 때 이제 괜찮기도 하고 뭔가 막 자신감 뿜뿜해서 네. 막 거의 막 처음부터 막 40km 막 걷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30km, 40km.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게 안 하던 걸 하면 무릎이 놀래요. 그쵸. 네, 그리고 배낭을 안 매는 상태도 아니고 이제 배낭을 매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다 고스란히 이제 무릎이랑 발로 가잖아요. 하체로. 네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20km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늘려가는 거죠. 20km, 뭐 20 몇 킬로, 25km. 그 다음에 많이 걸어야 되겠으면은 그 다음에 28km 이런 식으로 내 몸을 조금씩 적응을 시키면서 늘려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부상이 좀 덜한 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제가 거기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무릎 보호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도 자주 다녀오시고 도자기도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실 텐데 평소 건강 관리는 따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건강 관리를 따로 한다기보다 저는 우선 그 몸에 안 좋은 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술, 담배를 우선 안 하고, 그리고 카페인을 안 마셔요. 커피를 안 마시고, 그러니까 카페인을 들어있는 거를 뭐 차든 이제 네. 그런 걸 잘 안 마시는 편이고, 또 뭐 탄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 안 마시고, 네, 거의 이제 물을 좀 많이 마셔요. 하루에 거의 1.5에서 2리터 사이로 거의 자주 마시는 편이고, 그리고 또 영양제를 먹은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맵거나 뭐 짜거나 이런 음식들, 뭐 튀긴 거 이런 거를 조금 좀 잘 안 먹죠. 그런 것도 잘 안 먹는 편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먹고 사냐고 하는데 사실 맛있는 거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전 물이 제일 맛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왜냐면 이게 좀 체력 같은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순례길에서도 그렇고, 네. 이제 작업에서도 그렇고, 오래오래 하려면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건강한 수다방 첫 화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건강 관련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순례길 걸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건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고 여행도 못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를 접하면서 제가 건강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지고 더 많이 챙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겨울에 다들 이제 건강하시고 운동 꼭꼭 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건강한 수다방 첫 번째 이야기 도화 김소영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한테도 유용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수다방 또 다음 얘기로 찾아뵐게요.